가장 믿었던 포지션에서 초반부터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주말 수원 캐틀즈파크에서 열린 KT와 하나의 개막 2연전에서는 뒷문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두 팀 모두 지난해 20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마무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란히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KT는 연속 두 경기에서 경기 중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22일 경기에서는 2-1로 앞선 7회 선발 엠마누엘 대 헤이수를 구원한 김민수가 집중 3안타를 허용하며 역전을 내줬다. KT는 원상현을 올려 급한 불을 껐으나 다시 리드를 되찾는 데 실패했다. 이번 시즌 강력한 세이브왕 후보로 거론된 KT 박영현의 출발도 순탄하지 않았다. 박영현은 23일 경기에서 4-3으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랐으나 하나 노시환에게 동점 솔로포를 허용했다. 박영현은 2023년 홀드왕 32개으로 활약한 뒤 지난해 마무리로 전향의 25세이브, 10승 2패, 평균 자책 3.51을 기록하며 리그 정상급 마무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즌 첫 등판에서 첫 타자에게 홈런을 맞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연장까지 2이닝 1실점을 던지는 동안 2안타 2볼넷 1폭투를 기록하는 등 내용이 좋지 않았다. 이는 시즌 초반이지만 이강철 감독에게 불펜 운영에 대한 고민을 안길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23세이브, 8승 4패 2홀드 평균 자책 65를 기록한 하나 마무리 주연상도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그는 2023 시즌 12홀드, 2승 2패 평균 자책 1.96를 올린 뒤 2024 시즌 풀타임 마무리로 활약하며 가치를 입증했다. 하나 불펜진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지만 시즌 초반부터 흔들렸다. 23일 경기에서는 4-4로 맞선 11회 말 한승혁이 볼넷과 내야 땅볼을 내주며 1사 1루에 몰리자 구원 등판했다. 하지만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주연상은 첫 타자 천성호를 사구로 내보낸 뒤 배정대에게 끝내기 2루타를 허용하며 패전의 빌미를 제공했다. 전날 개막전에서 첫 세이브를 따냈지만 투구 내용은 다소 불안했다. 주연상은 팀이 4-2로 앞선 9회 말 등판에 첫 타자 김상수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맞으며 위기를 맞았다. 이어 강백호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하며 동점 위기에 몰렸으나 대주자 안치영의 도루를 저지한 후 멜 로하스 주니어를 삼진 처리하며 한숨을 돌렸다. 이후 허경민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두산 역시 김태경과 이영하로 이어지는 필승조를 보유하고 있지만 뒷문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데뷔 시즌의 60경기, 62이닝, 출전의 고졸 신인 투수 최다 기록인 19세이브, 3승 2패 4홀드 평균 자책 2.08를 올린 김태견은 포스트 오승환으로 평가받는 유망주다.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이영하는 구위만 놓고 보면 사실상 마무리급이다. 그러나 이들을 뒷받침할 카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핵심 불펜 요원이었던 김강률, FA LG 이적, 과 정철원, 롯데 트레이드, 이 떠난 공백도 남아있다. 필승조로 활약했던 최지강은 스프링 캠프에서 결막염으로 이탈해 4월 초에야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해 65경기에서 4승 3패 9홀드 11세이브 평균 자책 2.73을 기록한 정상급 우한 세선맨 홍건희도 팔꿈치 통증으로 전력에서 제외됐다. 이승엽 감독은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 3선발 곽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승조로 활용하려던 우한 사이드암 추현준을 선발로 전환한 상태다. 21세스지전에서는 이영하마저 1이닝 동안 1안타, 홈런, 2볼넷 2실점을 기록하며 무너졌고 두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투수로 전향하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마무리로 자리 잡은 주연상은 올 시즌 30세이브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하나 우한 투수 중 누구도 이루지 못한 30세이브를 달성한다면 팀 역시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다. 현재 호주 멜버른 스프링 캠프에서 새 시즌을 준비 중인 주연상은 올 시즌 목표로 30세이브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 23세이브를 기록했다.
올해는 팀 전력도 한층 강해졌고 세이브 기회도 더 많이 올 거라 생각한다. 물론 세이브를 최소화하고 30세이브를 기록한다면 우리 팀도 가을 야구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연상은 지난해 65경기에서 71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8승 4패 23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2.65, 탈삼진 64개를 기록했다. 시즌 초반 셋업맨으로 시작했으나 4월 초 마무리로 보직이 변경된 후 철벽 마무리로 자리매김했다. 묵직한 직구와 정교한 제구, 공격적인 승부로 23세이브를 따냈다. 이는 2005년 지영규, 2013년 송창식이 기록한 20세이브를 넘어 한화 우한 투수로 한 시즌 최다 세이브였다. 팬들은 그에게 나무주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마무리로 나서는 만큼 목표도 30세이브로 상향 조정했다. 한화에서 30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투수는 2006년 구대성 37개, 2008년 브래드 토마스 31개, 2018년 정우람 35개 뿐이다. 모두 좌완 투수들이었다. 하지만 30세이브는 개인의 기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세이브 기회는 팀이 강해야 자주 찾아온다. 주연상의 30세이브 선언은 올 시즌 한화전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는 선발진에 상백이가 합류했고 내야에는 수비가 뛰어난 우준이가 오면서 팀이 더 강해졌다. 센터라인이 확실히 안정됐다며 우리 팀에는 강한 투수들이 많다. 나뿐만 아니라 중간 개투진도 함께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연상이 30세이브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2015년 한화의 내야수로 지명된 그는 입단 첫 해 103경기에 출전하며 주전급 3루수로 활약했다.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김성근 감독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수비력에 비해 타격이 부족했고 2016년 15경기 출전을 끝으로 야수로는 더 이상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공익금 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2019년 8월 팀에 복귀했을 때 야수로서의 입지는 불분명했다. 그때 그의 강한 어깨를 눈여겨본 정민태, 당시 한화 투수 코치의 권유로 투수 전향을 결심했다. 2020년에는 연봉 3,300만 원, 1군 최저 수준의 몸값으로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며 야구 인생을 걸었다. 결국 최고의 선택이 됐다. 2020년 퓨처스리그에서 1년간 담금질한 뒤 2021년 투수로 1군 무대에 복귀했다. 처음에는 추격조와 필승조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갔고 2023년 55경기, 59 3분의 2이닝, 2승 2패 12홀드 평균 자책점 1.96 탈삼진 45개를 기록하며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시즌 초반 2차례 2군을 다녀왔지만 익스텐션을 길게 가져가며 교정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공을 최대한 앞에서 끌어던지며 볼 끝에 힘이 더해졌고 좌타자 상대 체인지업과 우타자 상대 슬라이더의 위력도 한층 강해졌다. 필승조 활약을 인정받아 2024년 처음으로 억대 연봉 1억 1천만 원을 돌파했고 마무리로 투수고가 1위 성적을 올리며 올해는 단숨에 2억대 2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FA 계약자를 제외한 일반 연봉 계약 선수 중 한화 투수 최고 금액이다. 투수 전향 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연봉이 무려 7배 이상 뛰어올랐다. 2년 연속 리그 정상급 성적을 거두며 주연상의 기량과 경험은 절정에 올랐다. 다만 지난해 개인 최다 경기와 이닝을 소화한 만큼 팔 관리와 체력 유지가 관건이다. 캠프에 들어가기 전 일본 오키나와에서 류현진이 주도한 미니 캠프에 참가해 공을 많이 던지지는 않았지만 운동량을 늘려 체력 강화에 집중했다. 그는 지난해 많은 공을 던진 만큼 비시즌 동안 회복에 집중했다. 원래 국내에서 훈련했지만 올해는 현진이 형과 함께 따뜻한 일본에서 운동했다. 현진이 형과 비시즌을 함께한 건 처음이었는데
예상보다 훈련 강도가 높아 놀랐고 배운 점도 많았다. 덕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다며 작년에도 8회든 9회든 가리지 않고 1이닝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던졌다. 올해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서 주어진 상황에서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